오늘 영상 주제는 샥즈랑 가민 스임2 사용 후기, 사용 방법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사용법이나 제 플레이리스트를 좀 알려달라는 댓글도 좀 달리고 해서, 근데 제가 원래 기계를 그렇게 막 잘 사용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기계치까지는 아니고 그냥 기본만 쓰는 사람이에요. 기계를 잘 못 쓰다 보니까 전자기기를 사면 사용설명서를 꼭 읽어봐요. 근데 진짜 쓸모없다 라고 느꼈던 사용설명서 베스트 1위가 가민 스임2의 사용설명서입니다. 되게 불친절해요. 요거를 본다고 해서 스임2 워치에 대해 샅샅이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배워서 알게 된 사용설명서에는 나오지 않은 내용들을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어폰 먼저 좀 안내를 드릴게요. 오픈 스임을 쓰고 있고요. 9버전입니다. AS를 받은 리퍼 제품입니다. 그냥 이 백에다가만 넣고 다니면 수영복이랑 제가 그냥 험하게 들고 다녀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수영복이랑 엉겨 붙으면서 이 대가 부러졌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백을 믿지 못하고요. 이런 하드 케이스를 샀습니다. 그래서 이 하드 케이스에다가 이 케이스까지 넣어 다니면 이제 이게 딱딱해서 수영복이나 뭐 물안경 이런 거에 걸려도 끄떡없어요. 2년 동안은 어차피 교체를 해주니까 크게 부담이 없겠지만 저처럼 리퍼를 받고 나면 이제 리퍼를 안 해줘요. 그 바코드를 아예 가려서 와서 정품 인증 등록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뒤부터는 이제 조심히 써야 되기 때문에 요 하드 케이스 추천드려요. 꼭 요거 정품으로 사고 나면 시리얼 넘버를 홈페이지에 등록해 두셔야만 2년 AS 보증 받아보실 수 있는 거니까 사시면 꼭 등록하세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 하드 케이스는 사실 분들은 사시라고 제가 한 번 더 언급을 드린 거고요. 일단 이 오픈 스임 같은 경우에도 저는 설명서를 갖고는 있어요. 근데 이게 설명서가 맞는지 모르겠네. 아마 다른 게 하나가 더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지금 못 찾겠어요. 근데 그 설명서를 안 갖고 있는 이유도 사실 크게 저한테 도움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직접 써보면서 체득한 그 방법을 좀 알려드릴 거고요. 껐다 키는 건 너무 쉬워요. 동그라미 버튼을 꾹 누르면 켜지고요. 켜져 있는 상태에서 또 한 번 꾹 누르면 꺼집니다. 안녕하세요, 샥즈입니다. 배터리가 충분합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화면이 없다 보니까 이 배터리의 상태를 목소리로 알려줘요. 지금은 배터리가 충분한 상태이다 보니까 충분합니다 라고 나왔는데 배터리가 보통합니다. 보통입니다. 들어봤고요. 그리고 배터리가 부족합니다. 이렇게 나오나 그래요. 그래서 그거 보시고 충전을 해주시면 됩니다. 충전 주기 같은 경우에는 저는 한 번 자유수영할 때 한 2시간? 많이 쓰면 2시간 정도 쓰는 것 같은데 요거 한 일주일 정도 주기로 충전을 하거든요. 그렇게 자주자주 충전하지 않아도 돼요. 되게 그거는 좋습니다. 그리고 요거 버튼이 이 뒤쪽 보시면 버튼이 한 개가 더 있어요. 요게 M이라고 써있는 모드 버튼인데 요 모드를 꾹 누르면 수영 모드로 전환할 수가 있어요. 일반 모드 그리고 수영 모드 이렇게 바뀌거든요. 꼭 수영하실 때는 수영 모드로 돌려서 쓰셔야 됩니다. 모드를 한번 짧게 누르면 일반, 반복 재생, 랜덤 재생 이렇게 고를 수 있어요. 저는 랜덤 재생으로 해놓고 쓰고 있습니다. 어떤 곡이 나올지 모르는 게 더 재밌으니까. 저는 그래서 랜덤 재생 해놓고 수영할 때 이런 식으로 해요. 오늘은 뺑뺑이를 하는 날이에요. 그러면 제가 원하는 곡이 나오면 뺑뺑이 종료. 한 2곡, 3곡에 나오면은 그날 뭐 운 좋다 땡치는 거고, 안 나오면 나올 때까지 합니다. 꽤 좋은 방법이에요. 한번 해보세요. 재밌습니다. 샥즈랑 나랑 얼마나 통하는지 시험해보는 날이에요. 저는 지금 9버전이라서 블루투스 기능이 없는 제품이에요. MP3거든요. 근데 지금 최근에 하나 더 출시가 되는데 신상 같은 경우에는 MP3, 블루투스 같이 지원한다고 해요. 수영 때만 쓰는 사람들한테는 구지인 기능이라서 저처럼 수영할 때만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 오픈스임 S700으로도 충분합니다. 플러스 버튼 꾹 누르면 다음 곡으로 넘어가는 거고요. 마이너스 버튼 꾹 누르면 이전 곡으로, 가운데 있는 동그라미 버튼을 짧게 한번 눌러주면 멈춰요. 제가 나중에 알게 된 기능인데 되게 좋은 기능이 하나 있어요. 이거는 신제품에는 없는 기능이라고 하거든요. 뭐냐면 현재 폴더를 반복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음악을 넣을 때 폴더를 분류해서 넣을 수가 있잖아요. 발라드, 아이돌들 노래, 댄스곡 이런 식으로 나눠놓고 그 폴더만 반복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마이너스 버튼이랑 마이너스예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마이너스 버튼이랑 동그라미 버튼, 이 중간 버튼을 두 개를 동시에 꾹 누르면 현재 폴더를 반복한다고 나와요. 이번엔 플러스 버튼이랑 동그라미 버튼을 같이 꾹 눌러주면 다음 폴더로 넘어가요.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다음 폴더로 넘어가는 거는 현재 폴더가 반복 중인 상태일 때만 먹히는 기능이에요. 반복이 안 되어 있는데 이걸 눌러도 동작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한 폴더를 반복시켜 넣었을 때 플러스랑 동그라미 동시에 길게 누르면 다음 폴더로 그냥 넘어가요. 요 정도? 제가 아는 기능은 사실 요 정도 뿐이에요. 근데 요 정도도 모르고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아가지고 플레이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저는 여자 아이돌 노래를 제일 많이 듣고요. 여자 아이돌 노래 너무 좋지 않아요? 거의 다 듣는 것 같은데 요즘 제 최애 노래는 클락션입니다. 수영이랑 너무 잘 어울리는 노래는 또 그 권은비의 언더워터 그거랑 어프인가? 아이유 어프 이것도 많이 듣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영 관련한 노래는 일단 다 집어넣어서 듣고 보고요. 물이 나온다, 물소리가 들린다 싶으면 다 넣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민 스임2 인마이 스임백 할 때 한번 보여드렸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 댓글로 제가 너무 침수에만 좀 집중을 해가지고 리뷰를 했다 보니까 리뷰가 아니죠. 그냥 내 가방에 이거 있다 이렇게 말한 거니까 그때도 언급했지만 제가 진짜 여러 워치를 침수시키고 얻은 워치다 보니까 굉장히 소중했어요. 너무너무 소중해서 금이야 오기야 얘를 데리고 다녔었습니다. 지금은 한 1년 정도 쓰니까 많이 익숙해져서 그렇게 처음처럼 막 이러면서 다니진 않는데 처음에는 뭔가 이제 여러 개를 누르면 이 워치에 부담이 될까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딱 스타트, 종료 이렇게만 썼었어요. 제가 평소에 쓰지 않는 기능들도 알려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꽤 어렵더라고요. 이게 워치가 일단 정확하지 않다라는 그런 말들이 많나 봐요. 근데 제 기준으로는 제가 강습 때 몇 미터를 했는지 기록을 한단 말이에요, 머릿속으로. 근데 한 번도 오차가 난 적이 없습니다. 요즘에 이제 애플에서는 발차기 기능도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발차기를 해도 와치가 인식해서 재주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건 아직 지원이 안 돼요. 그치만 드릴로그라고 해서 직접적으로 뭐 한팔 드릴을 한다거나 발차기를 한다거나 이런 거 다 수기로 입력해 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영법 같은 경우에도 얘가 좀 엄격해요. 그래가지고 좀 얼레벌레 하면 영법을 제대로 못 잡거든요. 안 잡아줘요. 그래서 정확한 자세로 해야만이 얘 인정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되게 중요한 게 접영할 때 우리가 막 하다가 맨 마지막에 T자 쪽쯤에서 양팔 접영 멈추고 자유형으로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럼 얘가 인식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접영을 해야만 접영으로 인식해주기 때문에 그거 때문에 아마 정확하지 않다는 말을 듣는 게 아닐까. 그래서 정확성 같은 경우에는 크게 그렇습니다. 조금 번거로운 점이 있다면 우리가 왜 삼성 갤럭시 워치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앱 설치가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얘는 가민 커넥션이라는 앱을 설치를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게 조금 번거롭게 느낄 수 있고 근데 그거 외에는 저는 다 만족하거든요. 사용법을 제가 쓰는 거 기준으로 좀 보여드리자면 여기 버튼이 왼쪽에 3개의 버튼이 있고요. 오른쪽에 2개 있어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버튼은 맨 위에 버튼은 조명이에요. 라이트. 지금 누르니까 불 들어왔죠? 그래서 이거 끄면 불 꺼지고요. 그리고 요거는 그냥 뭔가 이 화면에서 위아래로 움직일 때는 왼쪽에 있는 버튼으로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에 있는 버튼의 윗 버튼은 선택 버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스타트, 스탑, 선택 다 요걸로 합니다. 랩 스임할 때 체크하는 버튼인데 뒤로 가는 버튼이에요. 뒤로 가는 버튼. 시작할 때는 오른쪽에 있는 스타트 버튼 위에 걸 누르면 이런 화면이 나와요. 그래서 한 번 더 누르면 이렇게 나옵니다. 25m라고 되어 있죠. 요거는 이제 본인이 사용하는 수영장에 맞춰서 부터 다 선택 가능하고요. 이걸로 그냥 스타트하면 이런 식으로 분수가 나와요. 자동 휴식 기능이 있어서 15초 정도 휴식을 하면 알아서 휴식 시간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 드릴로그는 어떻게 하냐면 스타트 들어간 이 화면에서 화살표를 밑으로 끝까지 내리면 여기 마지막 2번째 드릴로그라고 있어요. 이 드릴로그 화면에서 여기 화살표가 보이는 이 버튼을 누르면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작해서 본인이 하는 드릴 끝나면 한 번 더 눌러주면 돼요. 그러면 몇 미터인지 선택할 수 있게끔 나와요. 요건 이제 본인의 양심에 맡기는 거죠. 저는 뭐 제 운동 기록이니까 요거를 속이진 않아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되게 쉽죠? 그리고 얘는 터치가 안 돼요. 근데 아마도 침수에 굉장히 안전하게 된 이유가 아마 이게 아닐까. 원래 이제 단순할수록 잔고장이 없잖아요. 근데 얘가 딱 그런 느낌이에요. 이제 갤럭시 워치 쓰면서 되게 불편했던 게 물 안에 있을 때 터치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게 되게 불편했는데 요건 애초에 터치 기능이 없으니까 그런 면에서는 진짜 좋아요. 이번에 알게 된 건데 제가 얘는 되게 투박하고 기능이 아무것도 없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얘도 배경 설정이 가능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앱을 설치해야 되더라. 가민 커넥트 IQ? 설치하면
여기 배경도 사진으로 바꿀 수 있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뭐 굳이니까 저는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되게 신기한 기능을 발견했어요. 제가 사실 아직 한 번도 써본 적 없는 기능인데 풀수영 들어가서 여기 옵션에 들어가 보니까 워크아웃 쪽으로 들어갔을 때 임계 수영 속도라는 게 있더라고요. CSS. 이제 이 CSS가 뭔가 했는데 수영에 맞게 훈련을 아마 해주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거 제가 주말에나 자유수영 할 때 한번 해보고 내용을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잘 몰라요, 지금은. 아마 이 CSS가 제 생각에는 분이랑 초를 설정할 수가 있더라고요. 근데 가끔 이 가민 쓰는 분들 중에서 막 수영 중에 분명히 물 아닌데 삐삐삐삐 막 울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왠지 이거 아닐까. 이제 시간을 설정해두고 그 시간마다 알림을 울리게 하는 거예요. 본인이 세팅한 시간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옛날에 그 수영 고수님이랑 수영할 때 그 고수님이 이 기능을 썼던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는 인터넷에 막 검색해봐도 잘 안 나오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유튜브 검색해봐도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꼭 이 궁금증을 풀어서 오겠습니다. 3 days later. 자유수영 때 임계수영 속도 테스트를 해보고 왔고요. 그리고 임계수영 속도가 정확히 어떤 건지 알아왔습니다. 일단 임계수영 속도는 선수가 지속 가능한 최대 속도를 의미한대요. 무리하지 않고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속도 중에 가장 빠른 속도라고 합니다. 임계수영 속도 테스트를 시켜주는 방법이 제가 이제 직접 해봤거든요. 되게 힘들었어요. 처음에 이제 웜업을 10분 동안 하라고 해요, 이 워치가. 근데 이 10분 동안 웜업하는 과정이 저는 이게 체크가 되는 줄 알았는데 체크되지 않고요. 기록을 남기고 싶으시면 풀수영을 켜서 따로 기록 체크를 해줘야 되고요. 이후에 이제 임계수영 속도 테스트를 시작하고 웜업을 해라 이 내용이 나오면 그냥 넘기세요. 넘겨도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임계수영 속도 테스트 재는 방법은 자유형으로 200m랑 400m를 본인이 유지할 수 있는 빠른 속도로 해서 각각의 시간을 기록을 해요. 그 기록한 시간을 이용해서 임계속도를 계산을 하는 건데 400m 기록에서 200m 기록을 뺀 다음에 200으로 나누면 그게 CSS, 본인의 임계속도예요. 그 변환식으로 계산한 저의 임계속도는 이렇습니다. 챗 GTP를 이용해서 계산을 해서 여기다 넣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밑에 있는 CSS 요거는 그냥 누르면 분이랑 초를 설정할 수 있게끔 되는데 요 설정한 걸로 뭘 어떻게 하자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건 못 알아냈습니다. 근데 거리 혹은 시간으로 본인이 원하는 거리가 되면 혹은 본인이 원하는 페이스에 맞춰서 그 시간에 알람이 울리도록 설정하는 기능이 있더라고요. 그 기능은 이런 식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또 진짜 좋은 기능을 하나 알아냈어요. 훈련 사이클 그거를 핸드폰에 저장해두고 워치에 불러올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테스트로 배영 50m 8세트 사이클을 만들어서 한번 넣어봤거든요. 이런 식으로 연동이 가능하더라고요. 이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이 워치를 좀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쓸 수 있나 공부하다가 알게 된 기능이다 보니까 앞으로는 인터벌 연습 같은 거 할 때는 이 기능을 좀 이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침수에만 강한 워치인 줄 알았는데 이 워치 이름이 스임2잖아요. 스임. 수영에 있어서는 진짜 완벽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되게 좋은 능력을 가진 워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생각 있으시면 스임2 워치를 구매해 보시길 바라며 이거 뭐 대가 없습니다. 그냥 제가 써보고 좋아서 추천해 드리는 거예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은 영상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